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토대로 한 리액트의 기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액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는 페이스북, 현재 메타에서 개발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빠르게 렌더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리액트는 프레임워크가 아닌 라이브러리로 필요한 기능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라이브러리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 모음으로 필요한 기능을 개발자가 선택하여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액트는 필요한 기능만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라우팅이나 상태 관리 등은 추가적인 라이브러리와 조합하여 구현할 수 있으며 자유도가 높고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액트의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액트는 UI를 독립적인 컴포넌트 단위로 나누어 개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헤더, 버튼, 입력창 같은 요소들을 각각의 컴포넌트로 만들고 여러 곳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 코드가 더 깔끔해지고 유지 보수도 더욱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 리액트는 HTML을 직접 조작하는 명령형 방식이 아닌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식을 사용합니다. 만약 우리가 버튼을 클릭하면 색이 변하는 UI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document.getElementById와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 HTML 요소를 직접 찾고 색상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리액트에서는 이 상태가 변경되면 UI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라 라는 선언형 방식을 통해서 더 쉽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액트는 실제 돔을 직접 조작하지 않고 메모리에 가상의 돔을 만들어서 비교한 후에 변경이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돔을 직접 변경하려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지만 리액트는 이렇게 가상 돔을 사용해서 최소한의 변경만 적용하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다음으로는 리액트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JSX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JSX는 리액트에서 UI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확장 문법입니다. 일반적인 HTML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자바스크립트 코드 안에서 HTML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법입니다. 리액트에서는 JSX를 사용해서 UI 컴포넌트를 쉽고 직관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 헬로 리액트는 일반적인 HTML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내부에 작성된 JSX 문법입니다. 이 한 줄의 코드는 바벨이라는 것을 통해 변환되고 react.createElement 함수를 호출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JSX는 가독성이 높고 직관적이면서 리액트의 가상돔과 최적화된 렌더링 방식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컴포넌트입니다. 리액트에서 UI는 컴포넌트 단위로 구성됩니다. 컴포넌트는 재사용 가능한 UI 블록이고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함수형 컴포넌트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로 자바스크립트 함수처럼 정의합니다. 과거에는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함수형 컴포넌트와 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props와 state입니다.
프로스와 스테이트는 컴포넌트의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데이터를 전달하고 관리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고 컴포넌트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프롭스란 부모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설정된 값은 변경되지 않는 읽기 전용 속성이고 컴포넌트가 재사용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스테이트란 컴포넌트 내부에서 변경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스테이트는 컴포넌트 내부에서 관리되고 값이 변경될 때 UI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useState라는 훅을 사용해서 선언할 수 있고 이 밖에 다양한 훅을 사용해서 상태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벤트 핸들링인데요. 이벤트는 사용자가 웹페이지에서 수행하는 동작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튼 클릭, 키보드 입력, 마우스 이동 등이 이벤트에 해당합니다. 이벤트는 사용자의 액션을 감지하고 그에 따른 동작을 실행하도록 설계됩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브라우저가 이벤트 객체를 생성해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리액트에서 이벤트 핸들링은 돔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하지만 JSX 문법과 리액트의 특성에 맞게 사용됩니다. 리액트의 이벤트 핸들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가장 먼저 카메 케이스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 케이스란 여러 단어를 띄어쓰기 없이 연결하면서 두 번째 단어부터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문자열이 아닌 함수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HTML에서는 핸들 클릭 괄호 이렇게 메서드 형태로 문자열을 사용하지만 리액트에서는 중괄호 안에 핸들 클릭을 작성해서 함수 자체를 전달합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리액트는 이벤트 객체를 명시적으로 전달합니다. 리액트에서는 이벤트 객체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직접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 리액트의 특징과 핵심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리액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트는 빠르고 가벼운 프론트엔드 빌드 도구로 개발 서버를 신속하게 실행하고 실시간으로 파일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핫 모듈 리플레이스먼트를 지원합니다. 비트는 기본적으로 ES 모듈을 기반으로 하고 빌드 성능이 매우 뛰어나면서 배포용 코드의 최적화도 잘 처리합니다. 비트를 사용하면 빠르게 리액트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 명령어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윗줄 npm create는 myApp이라는 이름으로 리액트 템플릿을 사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cd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생성된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npm install 명령어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필요한 의존성들을 설치합니다. 이 명령어에는 패키지.json에 정의된 모든 의존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npm run dev라는 명령어로 개발 서버를 시작하고 로컬 서버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액트에서 생성한 앱은 로컬호스트 5173 서버에서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 실습은 세 번째 주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명령어로 생성된 리액트 앱의 폴더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드 모듈스는 프로젝트의 의존성 라이브러리가 저장되는 폴더입니다.
npm 인스톨을 실행하면 패키지.json에 정의된 의존성들이 이곳에 설치가 됩니다. 다음으로 퍼블릭은 정적 파일들이 저장되는 폴더입니다. 여기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HTML 템플릿이나 이미지 파일 등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index.html은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HTML 템플릿 파일입니다.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은 이 파일에서 시작하고 div와 같은 돔 요소가 이곳에 렌더링 됩니다. src는 실제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들어가는 폴더입니다. 모든 자바스크립트, JSX 파일, 컴포넌트나 스타일 관련 파일들이 이 폴더에 위치합니다. 그 안에 있는 asset 파일은 이미지, 폰트, 스타일 시트와 같은 정적 자원을 저장하는 폴더입니다. 그리고 l.jxx는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컴포넌트인데요. 여기에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의 기본 구조와 뷰를 설정합니다. main.jxx는 애플리케이션의 진입점입니다. 이 파일에서 리액트 돔을 사용해서 app.jxx 컴포넌트를 index.html의 돔 요소에 렌더링합니다. git ignore git에서 추적하지 않아야 할 파일들을 지정하는 파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듈스 폴더와 같은 의존성 파일들 또는 빌드된 결과물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index.html은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의 HTML 템플릿 파일입니다.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index.html과는 다르게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루트 HTML이 이 파일에서 정의됩니다. 패키지.json은 프로젝트의 의존성, 스크립트, 프로젝트 정보 등을 정의하는 파일입니다. npm run dev, npm run build와 같은 명령어들을 정의할 수 있고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버전 정보도 이곳에 기록됩니다. 마지막으로 bit.config.js는 비트의 설정 파일로 비트 빌드 도구의 동작을 정의하는 설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플러그인 설정, 빌드 옵션, 서버 설정 등을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JS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JSX에서 중괄호는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을 삽입할 수 있는 특별한 구문인데요. JSX 내부의 중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값을 반환하는 표현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 함수, 호출, 수식 등을 중괄호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JSX에서는 기본적으로 표현식만 허용되기 때문에 if문이나 포문 같은 문장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JSX에서는 조건부 렌더링을 구현할 때 사막 연산자가 자주 사용됩니다. JSX의 몇 가지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에서는 HTML 속성을 작성할 때 카멜 케이스 표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HTML 속성과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리액트의 설계 원칙입니다. HTML 속성 이름은 대개 소문자와 하이픈을 사용해서 작성이 되는데요. 이와 다르게 JSX는 카멜 케이스 표기법을 사용해서 속성 이름을 작성합니다. 다음으로 JSX에서 반환되는 콘텐츠는 반드시 하나의 최상위 요소를 감싸줘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리액트 컴포넌트는 단일 노트 엘리먼트를 반환해야 하고 여러 개의 요소를 반환하려면 하나의 부모 요소를 묶어야 합니다. JSX는 자바스크립트 표현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반환되는 JSX의 구조가 하나의 표현식으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반환해야 한다면 이것들을 엘리먼트의 하나의
최상위 요소를 감싸야만 유효한 하나의 표현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필요한 부모 요소가 생기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단축 구문인 꺽쇠, 이런 꺽쇠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요소를 감싸주면 추가적인 돕노드를 만들지 않고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 대신 클래스 네임을 사용한다는 것도 리액트의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것은 자바스크립트의 예약어인 클래스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클래스라는 것은 자바스크립트의 예약어이기 때문에 JXS에서 HTML의 클래스 소속성을 사용할 때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는 돔 요소에 클래스를 추가할 때 클래스 대신 클래스 네임을 사용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는 클래스 네임의 클래스 속성으로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렌더링된 HTML에서는 이 코드에서 클래스가 컨테이너인 것으로 출력이 됩니다. 다음 규칙으로 HTML과 달리 리액트에서는 모든 태그가 명시적으로 닫혀야 합니다. HTML에서는 일부 태그가 닫는 태그 없이 작성될 수 있지만 JSX에서는 이것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div, h1, p 같은 태그들은 반드시 닫는 태그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input, brhr 등의 태그는 닫는 슬래시를 포함해야 하고 닫는 태그를 별도로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컴포넌트를 작성하고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는 UI의 구성 요소로 화면에 표시할 내용을 정의하는 코드 블록입니다.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UI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면서 유지보수가 용이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근 리액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컴포넌트의 형태인 함수 컴포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에서 함수형 컴포넌트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작성이 되는데요. 이 함수는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JXX를 반환하고 UI를 렌더링합니다. 함수형 컴포넌트에서는 별도의 렌더라는 메서드가 필요하지 않고 컴포넌트가 렌더링할 내용은 return 문안에서 JXX로 작성됩니다. 이 예시에서 그리팅은 함수형 컴포넌트로 h1 태그를 반환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컴포넌트는 다른 컴포넌트에서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리액트에서는 컴포넌트를 다른 컴포넌트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UI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작은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더 큰 컴포넌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앱 컴포넌트는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루트 컴포넌트로 사용되고 다른 컴포넌트를 렌더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드는 앱 컴포넌트에서 그리팅 컴포넌트를 렌더링하기 위해 import라는 구문을 통해서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그리팅에서 작성한 h1 태그를 반환하고 이 앱 컴포넌트에서는 그 그리팅 컴포넌트를 렌더링해서 화면에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리액트 컴포넌트의 렌더링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포넌트 렌더링 과정은 크게 컴포넌트 정의, 컴포넌트 사용, 렌더링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컴포넌트 정의는 리액트에서 UI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코드 구조를 뜻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리액트 컴포넌트는 하분수형 컴포넌트로 정의할 수 있고 이 컴포넌트는 JSX를 반환해서 화면에 보여줄 UI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액트에서 컴포넌트 사용을 통해 다른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UI를 조합하는 것인데요. 하나의 컴포넌트는 다른 컴포넌트를 태그 형식으로 포함시켜서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리액트에서 렌더링은 컴포넌트를 실제 HTML로 변환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렌더링 과정을 리액트 도움이라는 것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리액트 앱을 직접 생성하고 화면에 렌더링 해보는 것까지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잘 됐다고 뜨면 아까와 다르게 메뉴에 노드 모듈스라는 폴더가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똑같이 npm run dev를 입력하면 이렇게 개발 서버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컨트롤 클릭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방금 생성한 리액트 앱이 UI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원래 비트를 이용해서 설치했을 때 나오는 기본 화면이고요. 이제 이 기본 화면을 다 지우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jsx를 보시면 아까 그 크롬 창에 나타났던 UI들의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 지금 필요 없으니까 싹 다 지워주고요. 여기서 다시 컴포넌트 앱 화살 변수 함수 컴포넌트로 만들어주고 기본적으로 앱 만들어주고 엑스포트 앱 저장해주고 개발 서버를 확인해주면 앱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실습했던 것과 같이 그냥 간단한 웹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네비바를 보여주는 헤더 하나랑 헤더 컴포넌트 하나, 그리고 컨텐츠를 보여주는 컨텐츠 컴포넌트 하나, 그 밑에 깔릴 푸터 컴포넌트까지 총 3개의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 앱 컴포넌트에 다 넣어서 UI를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SS를 약간 사용해서 조금 정돈된 CSS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똑같이 이 src 폴더 밑에 헤더라는 JSX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고 헤더 함수를 인서 컴포넌트를 함수형 컴포넌트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는 따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바로 리턴만 적어주고요. 이렇게 헤더 최상단 컴포넌트는 헤더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배웠던 H1 태그 사용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3개의 네비바 매뉴얼을 만들어 주었고요. 마지막에도 익스포트 기포트로 헤더를 익스포트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헤더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앱 컴포넌트, 상위 컴포넌트의 인풋 문을 사용해서 가져와 줍니다. 이 경로 맞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지금은 헤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를 만들어 저장을 해주면 이렇게 헤더 하나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CSS를 안 꾸며놔서 약간 모양이 이상하긴 한데 일단 이렇게만 나오면 잘 따라하고 계신 거니까 다음으로 이제 콘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 같이 여기 src 폴더 밑에 콘텐츠 만들어주고요. 똑같이 콘스트 콘텐츠 한수형 컴포넌트 만들어주고 본문 안에 UI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메인이라는 태그 안에 다 적어줄 거고요. Welcome to my website. 여기는 그냥 아무 말이나 쓰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마지막에 익스포트까지 해주고 똑같이 여기도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같이 컨텐츠를 밑에 가져와 주되 이렇게 하면 좀 오류가 나죠. 최상위 태그가 없어서 그냥 빈 태그로 만들어주고 저장해주고 다시 열면 이렇게 콘텐츠가 밑에 헤더 밑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마지막 컴포넌트 푸터도 만들어 줄게요. 저도 푸터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저작권 있고요. 강하게 적고 까지 한 다음에 저장해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부터까지 넣어주고 UI를 렌더링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부분이 안 가있긴 한데 마지막 포트까지 순서대로 잘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CSS를 사용해서 좀 정돈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CSS는 이 제상위 폴더인 인덱스 CSS에 다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CSS가 있긴 한데 제가 다시 만들 거라서 통으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스타일링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디. 여기에 CSS가 통으로 다 들어갈 거라서 주석을 이용해서 좀 구분을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진 패딩, 그리고 글씨체, 그리고 색상들도 설정해 주었습니다. 백 컴포넌트의 색상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헤더 스타일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더 태그, 그리고 헤더 안에 있는 H1,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네비바이 메뉴도 좀 꾸며볼게요. 아까 그 단락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없애주고 스타일을 없애주고 패딩도 이거를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리스트 형태도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그 A 링크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의 스타일도 바꿔보겠습니다. 마우스 올렸을 때 밑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헤더의 스타일은 다 끝냈고요. 다음으로 콘텐츠 스타일. 콘텐츠에는 메인 태그가 들어갔으니까 메인 태그도 꾸며줍니다. 여기 안에 있는 H2 썸도 꾸며주었고요. 그리고 아까 줄글 써놨던 피 태그도 꾸며줍니다. 마지막으로 포토 스타일 간단하게 꾸며줄게요. 터 태그, 그리고 안에 있던 피 태그 마지막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색깔이 이상한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원래 그래서
하나 CSS 작성하고 바로 확인을 해줘서 되는데, 제가 계속 까먹고 안 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됐고, 이 내비가 좀 이상해서, 내비의 스타일 타입. 여기서 내비 리스트를 바로 쓰는 게 아니었어요. 이 리스트는 인라인 마진도 15픽셀하고 이 안에 있는 A 태그가 이속성이어서 하면 이렇게 예쁘진 않지만 간단하게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하나의 컴포넌트 안에 포함시켜주는 이런 렌더링 과정을 한번 함께 해보았습니다. HTML과 달랐던 점은 HTML 이렇게 저장하고 여기 크롬 브라우저에서 한 번 더 새로 고침을 해줘야 UI가 바뀐다는 특성이 있었는데 이제 리액트를 사용하시면 여기서 저장만 하면 바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컨텐츠에 하이라고 써있을 때 저장만 하고 크롬에서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이라는 문구가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